네,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주차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판례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과목에 판례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실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한 90%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영어만 잘 하고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 10%, 20% 정도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커먼어를 모른다든지, 그죠? 기본적인 미국의 어떤 룰 자체를 모른다든지 하게 되면 조금 좀 읽기가 좀 버거운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에이전시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에이전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판례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이런 판례를 읽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룰을 공부한다든지 시험 볼 때도 아주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당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다른 문제는 아주 쉬워요. 판례 안에 다 이제 우리가 룰도 다 숨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다른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띄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판례 속에서 룰을 알게 되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그대로 알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1986년도 플랭클린 콜오핀이니까 뭘까요? 고등법원 이제 판결문이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고고 아룬델이라는 사람이 피고가 되겠죠. 한번 또 봅시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앤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존 스카우즈라는 사람을 이제 스카우즈하고 아룬델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싸잡아 가지고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겠죠. 주로 이제 이렇게 싸잡아서 회사의 대표를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건 주로 이제 법인인 경우가 많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B를 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일반 업자들이죠. 뭐라 그럴까요? 자영업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법인이 아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B라는 사람을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관련 주소를 적으면 이제 소가 제기될 수 있는데 법인을 할 경우는 뭘까요? 법인 대표하고 법인도 같이 걸어야 되겠죠. 법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법인의 등기번호도 알아야 되고 그죠? 법인의 소재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쭉 있으니까 이제 그게 형식이 그렇게 우리가 소송법상에 돼 있으니까 똑같아요. 이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까요? 이분이 앤 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치여가지고 이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상해 입은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존 스카우저 아룬델한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스카우저라는 사람은 이제 결국은 트럭 기사면서 소유자네요. 트럭을.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됐나요? 회사가 들어갔나? 한번 봅시다. 회사는 뭘까요? 아룬델은 뭘까요? 한마디로 스카우저의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인, 그죠? 한마디로 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대리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대리권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종사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이제 소를 제기해서 그죠?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심에서는 뭘까요? 아룬델한테 그 회사의 손을 들어준 거죠. 스카우저라는 사람이 법으로 봐서는 뭘까요? 하나의 인디펜 컨트랙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뭐 자영업자 비슷한 거죠. 하청업자, 뭐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회사는 뭐 회사와 스카우즈라는 사람은 관계라는 게 뭘까요? 뭐 이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으니까 이 회사는 책임 없다는 거죠. 회사 책임 없고 S자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스카우즈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론돌에 대한 소를 이제 기각시켰죠. 그러니까 뭘까요? 이제 그렇지 않다. 소를 한마디로 여기서 보게 되면 고등법원까지 간 거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N이라는 도벨이라는 사람이 패소한 거죠. 패소해서 승소는 뭘까요? 아론델이 승소를 한 거고. 근데 소는 N이 이제 존과 스카우즈와 아론델을 동시에 걸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아론델 자체는 이건 아마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소가 이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요걸 이제 요 첫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장악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법률 관계를 잘 정리하고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 스카우즈라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한번 봅시다. 뭐 우리가 대리권이 있는 건지 회사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법률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두 대의 덤프 트럭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운행을 하고 하나는 직접 운행하는 거예요. 또 한 거는 두 대 중에 하나는 이제 기사를 고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차 운전하고 자차 그 트럭을 운전하고 하나는 뭐 동시에 운전을 못하니까 한 사람은 또 고용해야 되겠죠. 사람을 이제 기사를 고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여튼 뭐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트럭을 이제 한마디로 임차한 그 게라지에다가 트럭을 이제 세웠죠. 그리고 이제 트럭 스카우즈라는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하면 메인터넌스에 책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상태가 또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지입 차량이란 뭐들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죠. 안에서 단순하게 회사에서 뭐 회사와 S라는 사이의 관계라는 게 아주 뭐 어떤 관계인지 느슨한 관계인지 뭐 또 밀착 관계인지 법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소위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리권이 있느냐, 그죠? 대리권이라는 건 한마디로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냐, 아니면 자영업자처럼 업자냐, 그죠? 소위 하청업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그죠? 날 때까지 그죠? 1980년 11월 사건이 날 때까지 1980년도부터 스카우즈가 이제 아론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죠. 그래서 daily right of first refusal, 한마디로 right of refusal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계약서상에 쓰는 건데 우선적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업무를 나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no 하게 되면 딴 사람 하라. 주로 이제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경우는 소위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누구한테 좀 지속적으로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제 트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설 관련해서 뭐 운반을 해달라. 근데 뭐 회사에서 매번 뭐 다른 사람 하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뭐 누구 계속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S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아예 그냥 그 장기 계약을 맺겠죠.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직원도 아니면서 하여튼 직원인 것처럼, 혹은 직원이 아니면서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자기 업무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이 많게 되면 딴 사람 부르면 되고,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 된 거죠. 그래서 first right of refusal이죠. right of first refusal이니까, refusal이니까. 그럴 경우 뭘까요? 아론델이 뭐 일단은
스카우즈가 필요 없다 그러면 뭐 다른 일을 찾아야 되죠. 하는 경우에만 우린 뭐 일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뭘까요? 뭐 다른 일을 찾아야겠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 contract employment. 그래서 한마디로 contract employment죠. 한마디로 고용 계약이라는 게 이제 구두로 이루어졌고 또 상대방이 서로 언제든지 이제 종료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고용 계약이 있었다면 뭐 일단은 employment가 있었다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이어된 거죠. 하이어된 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회사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론델 입장에서 뭘까요? 뭐 일단 자가를 트럭에 실도록 하고 또 무게도 달고 또 아론델의 그 대리인 자체가 또 일단은 그죠? 나가는 그죠? 드라이버 소위 기사들한테 가는 길을 뭐 할지 하여튼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떠날 때 하여튼 대충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줬죠. 명시를 해준 거죠. 받아서 이제 이제 자가를 싣고 떠나는 기사한테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그죠? 이제 주로 이제 루트라는 건 뭐 얼마든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막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가를 갖다 주려고 그러면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뭐 일반 있죠?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론대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추억은 이제 몇 대 정도, 몇 차례 분 정도 이제 하루에 이제 특정 장소에다가 이제 실어 날리도록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러한 그죠? 운송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또 한마디로 종착역에서, 그죠? 데스티네이션이니까 그걸 주문처에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영수증을 받도록 했죠. 주문서 가면 수령했다라고 이제 보통 영수증 주나요? 우리도 이제 트럭에서 뭘 이제 자가를 실었다 그러면 한 톤 정도 해서 어디 가게 되면 그 주인이 돈 얼마, 그죠? 입금하기 전에 얼마를 수령했다. 언제 몇 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 받잖아요. 뭐 이런 일련의 업무를 굉장히 뭐 깔끔하게 했네요. 그러면 아론델은 이제 스카우저한테 이제 주당 주별로 이제 톤과 마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가격을 산정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된 거죠. 이렇게 사고가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기서 내가 뭐 컨트랙 오브 엠플로이먼트부터 이하 내용을 봐서는 굉장히 직원과 각단한 그 냄새가 짙고 또 요 위에 위에 봐서는 또 인디펜 컨트랙터라는 또 냄새가 일부 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데일리 라이트 오브 그죠? 포스 리포절 그죠? 리퓨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또 뭐 아론델이 필요 없으면 또 딴 일을 구해하고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또 느슨한 관계에 고용 관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를 읽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플랭킨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배심원들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과연 스카우즈라는 사람이 과연 업자에 속하느냐 혹은 아론델의 직원일 것이냐라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뭘 택할 것인가. 뭐 이게 배심 재판이죠. 배심 재판에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게 회사냐 또 업자냐의 그 문제를 우리가 고르기 위해서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이라는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마스터 서번트의 관계를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5가지 구성 요건을 그죠?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스터 서번트
그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의 구성 요건이 박유정 씨 소리 들려요? 박유정 씨 틀어놓고 어디 가셨어요? 아, 아니요, 교수님. 그거 계시네. 네, 네네. 예, 네네.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마스터 서번트의 구성 요건의 세 가지 ABC가 뭐였죠?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요? 정상이에요. A는 assent라는 건 뭐뭐에 계약을 하다니까 어떤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assent가 이 세 가지 이제 구성 요건이 있어요. A, B, C라고 외우시면 돼요. assent 여기서는 뭐 참고로 assent에서 우리가 뭐뭐에 대한 계약을 약조로 하는 게 이제 assent고, B는 이제 한마디로 프린시팔에 대한 이득이 베네핏이 있어야 되고, 또 프린시플 자체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에이전시 릴레이션십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죠. 여기선 5 팩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A, B, C를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죠. 그건 M이 있을 때나 이제 필요한 거고, MPT 형식은 이렇게 우리가 다 구성 요건을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5가지의 구성 요건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과연 스카우저라는 사람이 아룬달 회사에 종속된 직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업자냐라는 걸 확인을 할 필요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대리인을 우리가 선정하고 선발하는, 그리고 관여시키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이 임금의 지불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자, 그러면 해고 권한이 있느냐, 해고 권한이 있느냐. 네 번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어떤 관리권이 있느냐. 다섯 번째, 이 업무 자체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한 부분에 속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5가지의 구성 요건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떻게 돼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뜻은 뭘까요? 한마디로 고용관계냐 혹은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냐, 이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이제 토추라는 그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에서도 뭐 우리가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에 대한 시험이 많이 나와요. 뭐 우리가 이거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민법도 공부하고, 또 회사법도 공부하고, 또 대리인법도 공부하고요. 대리 에이전시 파트너십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 우리가 하나씩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4가지를 제외하고, 4번째를 제외하고는 뭘까요? 여기서 뭐 관련된 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인디시아니까 뭐 표시 같은 게 뭐 여기서는 관련 사항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4가 그래도 4가 가장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우리가 대리인, 그죠? 고용관계가 있느냐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결정적인 우리가 검증 방법은 뭘까요? 자, 이 회사의 사장이, 그죠? 회사가 과연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죠? 대리인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느냐, 직접 관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뭐 회사의 종속관계냐, 또 회사 업무가 행해지는 어떤 그죠? 관행, 관습, 뭐 또 이런 내용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모양을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뭘까요? 사실 그 주인 자체가, 마스터 자체가 실제로 권한을, 그죠? 관리하고 지시하는, 그죠? 소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시하는 권한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중요한 건 자신의 권한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했느냐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